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이자 치료사인 정은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정신병원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했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12사도들과 갤럭시의 다양한 외계인들을 만나서 미술로 소통하는 이런 일을 했고, 한국에 와서는 미친 것 같진 않은데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는 제주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숲과 바다가 가까운 데에 살면서 이렇게 살짝은 아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바다로 숲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힘들고 숨이 안 쉬어지고 외로울 때 자연에 가면 괜찮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바다를 만나고 바닷속에 다이빙을 하기 시작하고 산호를 만나고 해안가에 쓸려 나오는 플라스틱을 만나면서 지난 5년간 이제 바다에 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람들과 산호를 뜨개질로 뜨는 산호뜨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플라스틱을 주워서 만드는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바다에 대한 작품은 고통에 대한 작업입니다. 고통은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긴 하지만 고통을 통과하면 더 큰 공감과 사랑이 있고, 이것은 제가 치료사로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짧은 발표에서 저의 고민과 저의 시도들, 그 다음에 실패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다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상상력을 펼치고 자연 앞에서 뒤로 물러나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초래한 고통을 끌어안고자 시도했고 실패했고 잘 안 되고 또 역시나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갈 때 앞으로 움직이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눈, 코, 입이 다 앞으로 향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활동하기를 바라고 통제하기를 바라고,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 앞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뒤로 물러나서 와 하고 이제 말문이 막히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이고 그냥 말문이 막히는 그 소리 그대로 한국말은 경외심입니다. 또는 우리는 이제 몸을 낮추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이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했던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나무 뿌리에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총 참여자 22명 중에서 20명이 못했어요. 얼굴이 하얘지고 손살을 치면서 나 이거 못한다고. 그래서 고작 2명이 했기 때문에 이제 워크숍으로 치자면 완전히 망하는 워크숍인데, 이 2명이 말하기를 이렇게 숲속이 따뜻할 줄 몰랐다. 흙의 냄새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장면들이 스친다고 하는데 아마 죽기 전에 이 장면을 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좀 덜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생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땅에 안 누워봤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자연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념, 개념, 생각의 영역으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연은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연은 인간의 생각이 창조해낸 무엇이 아닌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나무 뿌리에 접속한 건 우리였지만 나무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죠. 제 생각에 자연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술로 구현된 자연 말고 진짜 자연을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술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하는 거지만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바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데 있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많이 죽었고요.
기후 변화로 특히 수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산호들이 죽어가고 있고 극심한 변화를 아슬아슬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속에 이제 공기통을 메고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생명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물론 사진으로는 봤지만 눈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광경이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고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라는 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산호뜨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4년간 진행했고요. 약 300명이 참여했고 전시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잘 되는 프로젝트인데 멈췄어요. 이유는 너무 예뻐서예요. 이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래한 고통 때문에 산호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었는데 자꾸만 산호를 팔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돈을 줄 테니 팔라, 만들어 달라, 아니면 기법을 가르쳐 달라. 모양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멈추고 환경단체의 산호보호 활동에 산호뜨개를 빌려주고 캠페인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사실 이거를 제가 스스로 결정한 이후에 스스로 생태예술가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예술보다 자연이 먼저입니다. 얼마 전, 몇 달 전에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이 바다 미술제에 참석을 못할 뻔했었어요. 오른쪽 눈이 아예 안 보이다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살짝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데 한 달에 걸쳐서 시력이 좋아지는 동안 형태가 안 보이고 색만 보였습니다. 그때 본 숲은 제가 갔던 숲이 이 숲이긴 한데 이런 장면은 아니었죠. 그냥 초록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눈이 안 보이니까 더 잘 들렸어요. 촉감도 더 잘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눈이 안 보이는데 훨씬 더 활발하게 나의 감각이 움직이고 더 잘 보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공감은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이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명제이기도 하는데 제 눈이 경계짓기를 하지 않다 보니 어떤 게 하늘이고 어떤 게 땅인지 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 아 정말 내가 자연 속에 있구나, 내가 자연이구나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특히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요. 이루고 뭔가를 쟁취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쟁을 할 때는 나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죠.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내는 결론이 뭐가 있냐면 힘과 공감력이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는 낮아지는 공감력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로 보려면 지금 나는 괜찮지만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다른 생명들, 지구 바깥쪽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 바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때는 이런 생명들에 대한 공감력을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의 공감력은 엄청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제주의 함덕바다에서 플라스틱을 주워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냥 자주 가는 바다예요.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고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작은 알갱이들을 찾게 됐고 그래서 줍기 시작했고 미술 치료사로서 만다라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다라 형태로 만들다 보니 만다라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있고 이제 캠페인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주로 제가 혼자 가는 편이에요. 요즘 해양 쓰레기 줍기가 유행이어서 이것도 유행을 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유행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 이제 대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해양 쓰레기 줍기 캠페인들은 한 번에 뭐 100개의 뭐 그 큰 부대에 놓을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줍고 하고 나면 아 내가 이걸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주로 줍는 미세 플라스틱과 이 작은 플라스틱은 해도 티도 안 나고 오늘 한다고 뭐 내일 없지도 않고 해봤자 한 줌이고요. 지금까지 주웠던 플라스틱 다 갖고 있는데 라면 박스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티가 안 나는데 이제 모래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한 알 한 알 줍다 보면 바다 생명들, 거북이, 뭐 물고기, 새들의 뱃속에서 이거를 꺼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내 뱃속에서 이거를 꺼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잠깐 줍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다시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끔 수고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참 묘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수고하십니다, 여사님.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시다시피 여사님은 청소 노동자를 높여서 하는 말이고,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어떻게 보면 권력적인 위아래 이 이야기가 뭘까 되게 갸우뚱해서 이 플라스틱 줍는 여사님이란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요즘은 결혼 사진이 너무 많아서 결혼 사진 찍는 것과 이렇게 경쟁을 하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줍는 플라스틱이 해안가를 따라서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이제 사람들이 선팅도 하고 그 앞을 이제 기어다니면서 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몸을 낮추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걸 줍기 위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냥 그 라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왜 이 종교에서 기도가 몸을 낮추는 것인지 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화가 났다거나 짜증이 났을 때 이걸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osmic Insignificant Therapy라고 있어요. 내가 우주에서 먼지만큼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그 앞을 이렇게 기어다니게 되거든요. 참 내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반복적이고 나아가지도 않고 더 많은 것을 섭렵하는 느낌도 없고요.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요즘 플로깅이 한국에선 유행이에요. 플로깅은 이제 달리면서 쓰레기 줍기인데 자꾸 플로깅 문의가 와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뛰기는커녕 서지도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모은 것으로 또 다시 오랫동안 만다라를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거는 7시간 정도 만들었고요. 혼자 할 때는 12시간, 14시간 할 때도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일주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 바다 미술제 하고 있는 작품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3명이서 이틀 반 만에 만들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최고의 수행 중에 하나가 이 모래로 만다라를 만드는 거고, 제가 이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사실 제가 불교인도 아니고 잘 몰라서 영감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래로 만다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모래로 뭐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들자마자 해체를 하고 그 모래를 가까운 물이나 가까운 바다에 보내는데, 그 이유는 만다라를 만들면서 생겼던 품었던 축복이 하나로 이어진 바다를 통해서 온 생명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희한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표와 기의가 같다는 것입니다. 경전이 쓰인 깃발이 바람에 날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다. 경전이 쓰여 있는 통을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다. 축복이 담긴 모래를 바다로 보낼 때 그것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입니다. 저희는 고통을 거두는 방법으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를 통해서 축복을 보내는 방법이 우리가 쓸어 보낸 고통을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뭐를 이루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복하는 이유는 바다 생명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고, 플라스틱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축복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시는 매번 해체로 끝이 나며 자연 앞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자세를 낮추는 것을 합니다. 플라스틱 만다라는 우리가 보내는 죽음과 플라스틱을 거두어 드리는 축복을 반복하며 한 줌의 플라스틱을 줍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다로 우리의 상상을 넓혀서 우리가 초래한 바다 생명들의 아픔과 공감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경외심과 상상력을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 얘기라면 좀 어두운 얘기일까 싶은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바다 미술제에는 저기 뒤에 계신 오래된 버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준 작가와 함께 플라스틱 만다라 생태계 순환을 위한 문양이라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준 작가와 함께 오는 21일 토요일 2시에 있는 아티스트 토크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으니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에는 7.83Hz로 시작하는 진동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발견한 슈만이란 과학자 이름을 따서 슈만 공명이라고 부르고 가이아의 심장 소리라고도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소리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아주 조용할 때 나는 낮은 진동 소리인데, 저는 최근에야 사람들이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주로 듣는 소리가 이제 20Hz 그 이유인데, 제가 귀가 굉장히 좋습니다. 낮은 전기 소리, 진동 소리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지금도 진동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소리와 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슈만 공명 7.83Hz를 시작으로 배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주파수가 만드는 문양으로 플라스틱 만다라를 설치하였고, 진동을 일으켜서 물이 문양을 만들고 여기에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추가해서 변화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구 자체가 공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학입니다. 태어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소리를 들으며 우주에 이제 우주인들을 보낼 때 이 소리를 같이 들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소리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편안할 때 나오는 뇌의 뇌파와 이 가이아의 진동, 슈만의 진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를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주파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아프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왜 안 그럴까 싶어요. 되게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분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로 만들어져 있고 지구의 진동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고통으로 우리가 지구와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다라 문양은 완벽한 자연의 문양입니다. 만다라 문양은 완벽한 자연의 문양입니다. 엄청난 희망이자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래한 기후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절망을 끌어안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감정을 품고 다른 감정을 거부하기가 쉬운데 예술을 위로하여금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치료사로서 예술가로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이 자연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통해 고통을 끌어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놀라운 자연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또 고개를 숙이는 경외심을 경험하는 것을 예술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 만다라 다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중에서 아주 짧은 부분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